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7월달 중에 조금 요번 달 변동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지수에서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7월 15일이 옵션 만기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7월달 일단은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일정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들은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사실 그냥 지금 이 화면을 보시고 지표, 소비자 물가 지수, FOMC 회의, 옵션 만기는 뭐 그렇게 지금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뭐 알아두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주들 실적 발표 등등 7월 달에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거리들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요것들에 대해서 뭐 미리 어디 달력이라던가 혹은 자신이 좀 핸드폰의 알람이라던가 좀 체크를 미리미리 해두시면 뭐 나쁘진 않겠죠, 최소한. 자, 그래서 우리들이 뭐 계속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일단은 고용지표랑 CPI, 요거랑 이제 금리 인상, 요거 세 개가 가장 무게감 있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이지 않나 싶어요. 7월 지수에 이제 좀 향방 가를 수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지수, 금리 인상. 자, 고용지표, 고용보고서죠. 관련해서 7월 8일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시장의 예측보다 얼마나 좀 괜찮게 나오는지, 혹은 좀 나쁘게 나온다 싶으면은 시장에서는 이게 경제가 안 좋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지표 요거는 한번 정도 가볍게 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고, 7월 8일이네요. 요번 주네요. 요번 주 금요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토요일 새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고용지표, 그리고 이전에 지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좀 얘기를 꺼내게 했던 소비자 물가지수, 5월 CPI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 많이 흔들렸었죠. 발표가 시장에서 8.3을 예상을 했었는데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열어보니 8.6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번 달.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 인플레가 시장의 예측보다 좀 더 세구나, 더 강하구나, 그런 부분.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는 좀 잡히는 게 인플레가 그래도 좀 지표 측면에서 잡히는구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적게 나오는 게 좋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CPI 요것도 저번 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처음에 0.5, 0.25 이런 얘기 나오다가 CPI 열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세네. 그래서 결국 나온 게 0.75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그래서 요번 달도 자이언트 스텝은 특별한 변화 없으면은 웬만해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CPI 지수 발표도 있습니다. 저번 달에 증시를 조금 흔들어 놨던. 그리고 이제 FOMC 회의,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랑 연동돼서 고용지표랑 CPI를 보는 이유가 얘네로 통해서 시장의 예측보다 좀 경제가 더 좋냐 안 좋냐, 혹은 무난하게 일단 예측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네, 그거를 맛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얼마나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저번 달 자이언트 스텝 나왔고 요번 달도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이 좀 예상이 돼요. 0.75. 대신에 우리가 0.75 나오면은 그냥 그렇게 예측한 대로 나오는 건데, 만약에 1%가 나온다면은 0.5는 나오면은 막 증시가 그걸 베이스 삼아가지고 인플레가 생각보다 잡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0.5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파월이 금리에 대해서 인플레가 생각보다는 한 달 지났는데 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완화가 된 것 같다, 그래서 0.5로 올리겠다, 연준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최소 일단 0.75는 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1% 나오냐, 1%면 상당히 크거든요. 0.75냐 1%냐 요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FOMC 회의는 금리 인상뿐 아니라 일단은 뭐 다음날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세계 증시 시황 요런 거를 발언 하나로 갖다가 쥐고 흔드는 곳이에요. 파월 의장의 뭐 비둘기 발언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혹은 연준에서 경제에 대해서 좀, 경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그걸로 갖다가 막 와장창 밀리고, 미국 증시가 뭐 세력주처럼 움직이는 게 이 FOMC 회의 발언 하나에 막 지수가 2% 3% 널뛰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양봉 뭐 2%이다가 FOMC에서 경제 좀 인플레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핑계거리 하나 던져주면은 그걸로 갖다 미증시가 시세 주다가 쭉 막 마이너스 2% 3%까지 밀려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선물 좀 나빠가지고 뭐 마이너스 1, 2%이다가 연준에서 좀 비둘기 발언 나왔다고 그걸로 갖다 또 지수 올리면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FOMC 회의 그 내용은 일단은 좀 참고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결국 뭐가 됐든 인플레 같은 거에 대해서 연준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그리고 혹시 중간에 그 부분에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재료 수정이라던가 그런 게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7월달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기술주도 뭐 실적 발표 당연히 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 저는 넷플릭스는 뭐 빅테크긴 하지만 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왜? 이제 코로나 시즌이 한참 끝났기 때문에 집에서 박혀가지고 넷플릭스 다 결제하면서 막 보던 그런 이제 피크는 지났죠. 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넷플릭스 결제자가 유지만 돼도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탈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OTT 그쪽들이 워낙 넓어지다 보니까 넷플릭스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넷플릭스는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이게 실적 좋게 나오면은 뭐 쇼박스, 그 영화 뭐 이런 쪽 관련주들이 좀 덩달아 움직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20일 날은 이제 대망의 테슬라. 지금 테슬라 가격이 얼마죠? 테슬라 600달러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테슬라가 상당히 이제 뭐 저점 거의 6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수 시황 밀린 거 대비해서는 선방을 이제 이 구간에서는 좀 최대한 저점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러다가 저점 깨고 뭐 500달러, 600달러 여기 좀 내려오면은 더 좋은 투자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테슬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2차전지 대표 회사이기도 하고, 나스닥의 이제 좀 그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중심. 그리고 테슬라 잘 가고 하면은 리비안, 그 다음에 루시드, 요런 2차전지 전기차 관련 회사들도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전기차 회사들이 좀 실적 잘 나오고 하면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지수 크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는 섹터 테마를 설명드리자면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가 이제 좀 새로 올라왔죠. 옛날에는 이제 차화정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갖다 좀 자리를 잡던 게 있었는데, 차, 화학, 그리고 정유. 근데 이게 시대마다 또 갈려요. 시대마다 좀 바뀌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뭐 요건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근데 이제 바이오는 사실 조금 얘네는 뭔가 근간이 좀 뚜렷한 느낌은 아니에요. 반도체는 삼성전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표격인 회사가 있고 실적을 베이스로 갖다가 밀어붙이고 그런 계열인데, 반도체는 좀 빼고 바이오는 긴가민가. 바이오는 특히 그 개별 회사마다 호재성, 기술 이전이라던가 뭔가 그런 뉴스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요즘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런 애들이 이렇게 수급 이번에 지수 좀 밀리더라도 꽤 과하게 밀리긴 했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장기평 좀 올라타긴 했어요. 이런 거 좀 자리 잡아주면 좋을 거는 같은데, 일단은 셀트리온 시리즈 수급이 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요번 달에 LG에너지 솔루션 오버행이 있을 거예요. 7월 말쯤에. 그것 때문에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저점 깨로 내려가고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저 테슬라 혹시라도 실적 잘 나오고 하면은 나머지 2차전지 회사들 또 같이 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애들이 수급이 좀 다 안 좋기는 하죠. 근데 이제 또 얘네가 완전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좀 테슬라 뭐 그 실적 좀 잘 나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개념이 더 좋기는 하겠죠. 예상했던 것만큼 채워주는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오는지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테슬라는 뭐가 됐든 좀 나스닥 기술주에 좀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테슬라 실적 잘 나오면은 얘에서 파생되는 뭐 지수 견인이라던가, 혹은 테슬라 하나 잘 가면은 얘만 잘 가는 게 아니라 리비안 루시드 같이 좀 따라 움직이는 건 있거든요, 성향이. 그래가지고 그런 것부터 해서
얘에서 이어지는 2차전지 지수 견인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릴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6일 이제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등 좀 IT, 넷 그런 회사들이 같이 있어요. 뭐 사실 애플 뭐 잘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이런 거는 크게 관심은 없고, 그냥 이제 메타 정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계속 어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로블록스도 저점을 좀 다지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로블록스도 메타버스 그 게임 가장 대표격이긴 했죠. 메타버스 첫 테마 올랐을 때 로블록스 상장하면서 막 주가 잘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막 시세 좀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로블록스랑 메타 요거는 좀 같이 묶어 보시면은 메타버스 애들한테 좀 뭐 잠깐 단기적인 힘이라도. 근데 이제 메타버스 테마는 결국에는 저는 그 애플, 삼성, 뭐 구글 등에서 AI 글라스든 그 메타버스 섹터에 뭐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아이템, 애플 글라스 요런 게 좀 나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연말에서 내년 초 애플 그 AI 글라스 뭐 시제품 출시 예정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삼성도 AR 글라스 연말 내년 초 이렇게 좀 출시를 할 거라고는 했죠. 뭐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또 딜레이가 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텨줄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이 7월 달에 뭐 좀 그 뭐지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느낌의 뭐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존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금요일날 뭐 쿠팡 좀 시세를 주긴 했는데 그 정도. 대부분 좀 중요한 건 결국엔 테슬라라, 테슬라를 중심으로 나머지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고용 지표, CPI, FOMC, 그리고서 7월 달에 뭐 오버행, LG에너 솔루션 그런 것들은 좀 같이 엮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표 하나하나에 따라서 지수가 출렁출렁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매매에 좀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비중을 미리 좀 주의를 한다거나, 혹은 뭐 확인을 하고서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발표 공포감이 갑자기 뭐 지수 급락으로 나와. 무서워. 공포가 시장이 발표 전에 공포감으로 밀어.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은 또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7월 달에 좀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